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337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양력으로 2022년 7월 5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2년 6월 7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 이민년, 병월, 기미 1이 되겠고요. 일진, 기미가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그걸 봤습니다. 이제 역술 카페를 이제 봤는데 어떤 분이 출산 퇴기를 한다고 바로 오늘 날짜 기미1 오늘 날짜하고 내일 모레 기미 다음에 경신이고요. 신유일 두 가지를 놓고 이제 고민을 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만, 글쎄요, 이거를 이제 제가 이거 올리는 날이 이제 당일날 올리기 때문에 아마도 이 분이 뭐 이날을 선택을 하든 아마도 아이를 뭐 출산하고 나서 보시겠지만은, 그분 한번 나중에 뭐 아기를 출산해 놓고 나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분 그래도 날짜는 생신은 좀 잘 잡은 것 같아요. 기미일 날도 그분이 아마 임신시 정도 잡은 것 같은데, 뭐 개유시 나쁘지 않고요. 그다음에 신유일 같은 경우에도 뭐 임진시 정도 잡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기미일 날 임신 개유시 나쁘지 않고요. 그다음에 신유일 날 임진시도 나쁘지 않고, 저 같은 경우는 병신시 같은 경우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뭐 어차피 본인이 선택해 줄 문제고요. 저는 제 나름대로 또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본인이 아기를 낳고 나서 한번 강의를 들어보면은 잘 낳았구나 내지는 조금 부족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마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기토일간이 5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주를 볼 때는 제일 먼저 일간이 중요한 거, 어느 월에 태어났느냐를 살펴본다라고 했죠. 오늘 기라고 하는 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무토 다음이 될 겁니다. 어저께는 무토였고요. 오늘은 기토 일간이 되는데, 오행으로는 토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흙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저께 무토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무토라고 하는 것 같은 토의 기운이면서 같은 흙의 기운을 가지고 있으나, 오늘 기토하고 무토의 차이는 무토는 양토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음토라고 하는 겁니다. 뭐 같은 토인데 차이가 있을까요? 물론 차이가 있습니다. 양토라고 하는 것은 큰 토를 말합니다. 그래서 큰 산이라든가 평원이라든가 광야 같은 그런 방대한 개념의 토라고 하면, 기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텃밭, 정원, 과수원, 논밭 같은 그런 작은 개념, 이쪽에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고황토라고 하죠. 고황토, 큰 산이라든가 산맥이라든가 내지는 광야 같은 그런 방대한 개념의 토라고 하면, 그 다음 반대로 음토인 기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토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원토라고 하고요. 또는 담장토라고 해서 텃밭 같은 개념 내지는 분토 같은 개념, 작은 개념의 토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양토가 됐던 음토가 됐던 오행으로 토라고 하는 것은 땅을 말하는 것이고 흙을 말하는 것이죠. 땅이라고 하는 것, 흙이라고 하는 것은 공통된 점은 뭐냐면 만물이 자생할 수 있는 터전이 되는 것이죠. 삶의 터전이 되는 것이 바로 이 토가 되는 것이죠.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동물도 마찬가지고 토를 토대로 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토라고 하는 것이 얼어서 동토가 되거나 내지는 열기가 너무 많아서 열토가 된다, 동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시베리아 벌판이라든가 남극 대륙같이 땅 전체가 얼어붙은 것을 동토라고 하는 것이고, 열토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있는 사하라 사막 같은 그런 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얼어붙어도 안 되고 사하라 사막처럼 너무 뜨거워도 되지 않죠. 적정한 온도를 가지고 있고 적정한 습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토의 기본적인 만물이 자생할 수 있는 터전이 되는 것이죠. 동토라고 하는 것은 물이 많고 열기가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열토라고 하는 것은 열기는 많은데 수기가 없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수하고 화가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지만 좋은 옥토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항상 수화의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수라고 하는 것은 물이 되겠죠. 화는 불이 될 것인데, 수는 여기서 개수를 좋아하겠고요. 화는 병화를 좋아합니다. 개수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내리는 우로수 같은 것, 우로수라고 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같은 것이고, 병화는
하늘에 떠 있는 태양과 같기 때문에 기토든 무토든 개수병화를 위주로 배합을 하게 되는 것이고, 어저께 설명했던 무토는 또 왕토이기 때문에 간목으로서 소토 내지는 소벽하는 것이 별도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무토는 간목개수 병화를 위주로 쓰고요. 기토는 간목을 쓰는 경우는 예외적인 경우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개수 병화를 어떻게 잘 조화를 이루어서 쓰느냐가 관건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개수 병화를 쓰는데 4월, 5월, 미월 같은 여름에는 병화보다는 개수를 위주로 써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해자, 축월 같은 겨울에는 수보다는 화를 위주로 쓰게 되고, 인묘신월인 봄이라든가 그다음에 신유술월인 가을 같은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개수를 쓸 것인지 병화를 쓸 것인지를 그때 따져봐서 배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기토는 개수 병화를 위주로 쓰고, 간목은 상황에 따라서 참작해서 쓰는 것이고, 여기서 없는 이제 예를 들어서 토라고 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때 금과 토 같은 경우는 상황에 따라서 수가 부족하면 금생수에서 금을 취용할 수가 있는 것이고, 만약에 수가 너무 많아서 질펀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무토인 겁재로서 수를 제하는 용도로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것이니, 개수 병화 간목을 일단 사주 배합할 때 가장 필요한 덕목들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 글자들은 상황에 따라서 배합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러한 국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이 정도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기토가 태어난 월령 5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토가 태어난 월령 5월이 되겠습니다. 오늘 하고 내일 정도 하게 되면 이제 병인년, 이민년, 병우월도 끝이 나게 되는데, 마지막 복습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5월은 망종과 하지라고 하는 절기로 구분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지라고 하는 개념도 중요하죠. 하지라고 하는 이 절기는 양이 가장 강하면서 음이 발생하는 양극, 즉 음생하는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의미가 있고요. 중요한 것은 월이 바뀌는 기준은 망종이 되어야지만 4월에서 5월로 넘어올 수 있다. 또 크게 놓고 봤을 때 4, 5, 미월이라고 하는 절기, 계절 있죠. 큰 권역이 되죠. 이때 이 4, 5, 미월은 계절로는 여름이 되고, 토가 왕한 화가 왕한 화왕절이면서 그 다음에 토도 같이 왕한 토왕절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화도 왕하고 토도 왕하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명리에서는 화토동궁과 수토동궁이 있는데, 명리에서만큼은 화토동궁을 취용하기 때문에 4, 5월에 화만 왕한 것이 아니라 같이 토도 왕해진다. 그래서 병정화가 5월에 태어나면 병정화도 왕하지만, 무토기토가 5월에 태어나게 되면 토도 같이 왕해지기 때문에 무토가 5월에 태어나도 기토가 5월에 태어나도 신왕 사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어저께도 말씀드렸고 오늘 또 강조해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간이 왕해지게 되면 일단은 관사를 취용하는 것이 기본적인 것입니다. 관사를 취용해서 왕한 일간을 갖다가 억제해 준다고 했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억부용신법을 취용함으로 인해서 왕한 자는 억제하고 약한 자는 부조한다고 해서 억은 누를 억자, 부는 도와줄 부자죠. 일간이 약하면 도와주는 것이고요. 일간이 왕하면 억제해 주는 것인데, 무토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왕토이기 때문에, 후중한 왕토이기 때문에 무토는 왕하면 간목을 취용하지만, 기토는 음토이기 때문에 왕하더라도 관사를 취용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히 4월이라든가 5월에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이미 저기 텃밭이라든가 논밭에 화초라든가 작물이 이미 심어져 있고 별도로 가불명이 필요하지 않고 이미 심어져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고, 여기서 이제 어떻게 배합을 하느냐, 즉 4월, 5월, 미월은 너무 뜨거운 여름이기 때문에, 고온, 건조한 시절이기 때문에 반드시 뭐는 있어줘야 된다. 먼저 물이 있어줘야 된다. 기토가 5월에 태어나게 되면 텃밭, 정원 또는 과수원, 논밭에 상추, 오이, 고추 내지는 사과나무, 배나무 등등이 심어져 있는데 4, 5월에 물이 없다라고 하면 다 말라서 고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저께 무토도 5월에 태어났을 때는 임수를 취용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기토 같은 경우에는 임수를 취용하기보다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수를 취용합니다. 원래 생육, 뭔가를 성장시키기 위한다 는 용도로 쓸 때는 개수를 쓰는 것이 가장 적합하지만, 5월에 무토만큼은 예외적으로 임수를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기토 마찬가지로 5월의 뜨거운 열기에 기토 전원
텃밭이 말라 비틀어지게 되면 거기에 심어져 있는 벼라든가 곡식 같은 것이, 화가 같은 것이 다 말라 죽게 되죠. 반드시 개수가 있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개수를 하나를 얻음으로 인해서 이 개수는 뭘 한다? 기토를 마르지 않도록 윤토해 주는 역할을 하고요. 기토가 윤토가 되면 그 기토에 심어져 있는 장미, 여러 가지 화가, 꽃 등이 말라 죽지 않을 것이다. 쉽게 말하면 5월의 기토는 여러분들 화분 속에 화초가 심어져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화초가 심어져 있는 화분을 밖에 내놨다 생각하시면 이해가 굉장히 빠르실 겁니다. 그래서 이 기토가 5월에 태어나면 반드시 개수가 있어 주어서 이 개수를 가지고 화분에 물을 주어야지만 기토가 마르지 않을 것이고요. 또 개수가 있다라고 하면 5월에 뜨거운 열기를 식혀 주어야지만 또 기토가 계속 그 물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개수를 얻으면 두 가지 용도, 일신이익의 이로움이 있다. 하나는 기토를 윤토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하나는 5월의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식혀주는 역할도 하게 되는 것이나, 중요한 것은 5월 같은 경우는 화 또는 토는 왕하지만 수라고 하는 것은 4월에 절지, 5월에 얘가 태지가 되기 때문에 수는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화가 왕하면 화다 수갈이라고 하죠. 화가 너무 왕하게 되면 수가 금방 말라버리기 때문에 수의 근원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수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생수하여 금을 얻어야지만 개수가 마르지 않고 꾸준히 흐르는 냇물을 얻어서 기토를 윤토하고 5월의 열기를 식혀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천간으로 경신금을 얻거나 지지로 신유금을 얻어서 개수의 근원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지지로 이제 해자수라도 얻어서 개수가 뿌리를 얻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은데, 가장 바람직한 것은 지지로 신유금을 얻는 것이 좋습니다. 신금을 얻고 자수를 하나 얻어도 나쁘지 않고요. 유금을 하나를 얻고 개수 하나를 얻어도 나쁘지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5월에 수가 필요하다고 해서 기토 5월 빼고 다 금수로만 이루어지게 되면 그걸 삼복생한이라고 해서 오히려 화를 용신으로 써야 되는 좀 사주가 변환이 되는 그런 국면이 되기 때문에 적당하게 개수가 마르지 않을 정도로 금수를 얻어서 얻게 되면은 사주의 중화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수가 있는 기토 5월생과 개수 임수가 없는 기토 5월생은 어떻다? 차이가 천양지차가 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5월에 태어난 기토가 수가 한 점도 없다. 뭐다? 빈천한 사주, 빈한한 사주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5월에 기토가 태어났는데 사주가 수가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또 그 수가 임수가 됐든 개수가 됐든 뿌리가 있느냐 없느냐를 반드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기토일간이 5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격국이라고 하는 거 살펴보게 되면 음토인 기토일간이 5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토가 되는 것이고, 오화는 체는 양이지만 쓰는 것은 음으로 쓴다. 체양용음이 된다. 그래서 얘는 음화가 되지요.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은 토를 생하는 관계가 되고,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는 음대 음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자, 일간이 화가 토를 나를 생하게 되니까 화는 생아자라고 하죠. 나를 생하는 것 인성이고, 인성은 정인과 편인으로 이렇게 구분하게 되는데,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인성과의 관계가 양대음, 음대양, 음양의 조화가 맞는 것을 정인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늘처럼 음대음 또는 양대양, 그래서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으면 오늘 편인이라고 하죠. 오늘 같은 경우는 음대음이 되기 때문에 편인이 되겠으나, 기토가 5월에 태어나게 되면 정화가 5월에 태어난 것과 마찬가지로 편인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뭐보다 걸록격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토가 5월에 태어나게 되면 걸록격이 되기 때문에 신왕사주가 되는데, 신왕한 사주가 된다. 쉽게 말하면 텃밭이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텃밭도 한 1000평 정도 되는, 그 정도 무시 못할 그런 규모가 되는데, 5월에 태어난 기토 텃밭이기 때문에 어떻다? 땅이 건조하다, 말라있다, 가뭄이 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토 5월에 태어난 것만 놓고 봤을 때는 가뭄이든 한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가물 한자, 한전, 가뭄이 든 땅이죠. 반드시 물을 주어야지만 기토가 윤토가 될 수 있겠고, 기토가 윤토되어야지만, 윤택해져야지만 기토에 심어져 있는 화가라든가
화가예요. 화가라고 해서 그 밭에 심어져 있는 곡식 같은 것을 요 화가라고 하는 것이고, 쉽게 말하면 꽃일 수도 있는 것이고, 내지는 오이, 내지는 뭐 여러 가지 작물들이 있죠. 고추 뭐 이런 것들, 깻잎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죠. 물이 없으면 다 말라 죽습니다. 그래서 개수 가 없으면 임수도 쓸 수가 있겠고, 임계수가 있으면 반드시 뿌리가 있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연지를 보게 되면 인목을 얻었습니다. 자, 아예 정관이니까 좋다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관이다 하더라도 나한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면밀히 살펴봐야 되는데, 5월에 이렇게 뜨거울 때 인목을 보게 되면 저 정관이 목은 인호화국을 하게 되죠. 그러면 사주가 더욱 조열해지게 됩니다. 분비회라고 해서, 나무라고 하는 것은 화가 너무 많은데 물이 없으면 불에 타서 재가 돼서 날아간다라고 해서, 이 목은 물이 없으면 불에 타서 더욱 열기를 가중시켜 버리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월간에 이렇게 병화가 투출되어 있으면은 5월에 인오 앞에서 화가 되고 병화마저 투출되어 있으면, 이거는 쉽게 말하면 거의 사하라 사막처럼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지미토를 봤습니다. 미토 역시나, 미토라고 하는 것은, 토는 지지로 진술, 축, 미, 토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진토와 축토는 그래도 얘는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습토이지만, 미토와 술토는 얘는 물기가 없는 건토죠. 그래서 이 미토가 있으면은 뜨거운 열기를 설기하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열기를 더욱 가중시켜서 더욱 뜨겁게 만드는 거죠. 불을 피워놨는데, 쉽게 말하면 불을 피워놨는데, 미토는 뭐예요? 거기에 가마솥 같이, 우리 저 불가마 같은 데 가면은 저기 진흙 같은 걸로 불가마 이렇게 그 불가마를 만들죠. 이 미토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축토나 진토가 아닌 미토나 술토는 열기를 가중된다. 만약에 술이었다, 술토이거나 오늘 미토지만, 이것이 만약에 술시에 태어났다라고 하면 완벽하게 인호술 화국을 형성하기 때문에, 절대 이 사주는 술시가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가 되게 되고, 인호술 화국을 완벽하게 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염상격이 되지 않는 한은 술을 봐서 택한 기토를 만들어야 되는데, 뭐 다행인지 불행인지 연간에 이렇게 임수가 있긴 하지만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어제 무토와 마찬가지로 지지로 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다. 반드시 생시에서는 목화토를 봐서는 절대 안 되고, 반드시 금수를 봐서 임수를 생조해 주지 않는 한은 이 사주는, 다시 여기서 목화토를 본다, 빈천한 사주가 될 수밖에 없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 간단히 보게 되면, 기토 5월생에 인후회국하고 병화 투출돼서 화가 너무 왕합니다. 미토 또한 건토이기 때문에 화를 가중하는 역할을 할 뿐이고, 물론 일간이 왕한데 기토 텃밭이 왕한데 물이 하나도 없어서 바싹바싹 말라 있습니다. 그 땅에 용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반드시 물을 대야지만 그 기토가 윤토가 되고 옥토가 될 수가 있겠죠. 연간에 임수가 있지만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뿌리가 전혀 없기 때문에 목화토를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생신은 포함 안 돼요? 자, 병인정묘시 안 되겠고요. 경신시, 기사시, 경호시, 신미시, 그 다음에 갑술시, 이거는 보면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선생님, 여기 경금, 신금 있어서 임수를 생각해 주지 않습니까? 경신금도 예를 들어서 여기가 만약에 경호시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게 되면은, 보세요. 경금이 투출돼서 임수를 생할 것 같지만은, 5는 인하고 합해서 인후 회국하죠. 여기 미토는 여기 있는 5하고 옴이 합을 합니다. 지지로 완전히 불바다가 되겠죠. 이 임수 뿌리가 전혀 없습니다. 경금도 지지에 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일간만 맹공이처럼 왕한데 경금으로서 임수를 생하려고 하니 병화가 경금을 갖다 극해버리죠. 겉으로 봐서는 멀쩡해 보입니다. 겉으로 봐서는 성깔도 있어 보이고, 겉으로 봐서는 재물도 있어 보이나, 지지로 화국이 되니 경금도 용도가 없는 것이고 재성도 용도가 없는 것입니다. 폼생폼사, 집안에 황금 송아지는 있는데 10만 원만 빌려달라고 하니 돈이 없다라고 하는, 그렇죠. 겉과 속이 다르고, 그 다음에
자기만 하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죠. 신미시 마찬가지, 병인시 마찬가지, 정묘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런 생시를 빨간색 생시를 얻었을 때 그래도 금순으로 가면 나쁘지 않습니다만은 이것이 역행해서 이런 대운을 가게 되면 삶이 녹록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괜찮은 생시를 먼저 고른다면 역시나 임신계유시,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어떤 분이 이제 모 역술 카페에서 이제 물어봤다. 물론 저는 거기다 답은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기미일라 오늘 여기서 할 수 있는 생시는 임신계유시가 가장 좋고요. 그렇지 않으면 갑자시가 되겠고, 을해시는 좋지 못합니다. 을해시는 해미한목에 을목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결코 좋은 생시는 안 되고, 임신시 계유시가 되면 좋은데, 그럼 어떤 것이 더 좋으냐? 물론 이제 기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토이기 때문에 임수가 너무 왕해지는 것 자체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도 이렇게 되면 기토 타김이 돼서 안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기토 타김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임수일 때 생각하는 것이지 일간이 기토인데 기토 타김을 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월이기 때문에 신금의 뿌리를 든 임수 두 개 투출하게 되면 나쁘지 않다. 물론 계유시도 나쁘지 않는데 화운일 때 병호 지금 태어났을 때 을사까지는 계유 가지고는 좀 수기가 좀 부족할 수는 있고, 그 다음에 계유시 같은 경우 만약에 세운에서 묘를 만났을 때 묘유충 될 때 이럴 때는 좀 좋지. 물론 임술도 마찬가지로 세운에서 인을 보게 되면 인신상충되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인목하고 여기에 있는 신금하고 충은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충되지 않아요. 여기서는 충되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들어온다. 이렇게 들어오거나 아니면 세운에서 인목이 들어올 때는 이거는 인신상충이 되죠. 임수의 뿌리가 여기 하나에 있기 때문에 요것이 상처를 받을 때는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단점이 있으나, 그래도 만약에 오늘 아이를 낳아야 된다라고 하면 이 두 가지 생시에서 고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뭐 장단점은 있습니다만은 임신 계유시 다 나쁘지 않다. 물론 임신시였을 때는 인신충된, 세운에서 인신충, 계유시는 세운에서 묘유충 되는 것만 좀 그때 조심하시면 이 정도 사주면 제가 봤을 땐 크게 나쁘지 않은 생시라고 사주라고 볼 수 있겠고, 갑자시는 좀 수기가 좀 많이 임신 계유시보다는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여자라고 하면 임신 계유시가 좋고요. 남자라고 하면 이렇게 갔을 때 요거 인신충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때는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자라고 하면 요 임신 계유시,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저한테 의뢰를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아마 태기를 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내일 미킴 다음에 경신이고요. 그 다음에 저기 이제 월이 바뀌겠죠. 이제 신유 이렇게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특히나 출산 앞두시는 분들은 자꾸 너한테 의지하지 마시고요. 제 강의를 이렇게 출산 태길 이렇게 강의를 하니까 좀 꾸준히 공부를 하셔서 내 아이 사주는 내가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